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이전 강의까지는 프로그램 문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특징을 공부할 것입니다. 객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정의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객체라는 단어가 어려우시면 자동차를 만드는 하나의 부품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14장부터 공부하는 것은 개념을 암기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단어를 한 장으로 끝내기 어려우니 암기를 통해 단어에 익숙해지시면 점점 정의가 완성되어 갑니다. 작은 조각을 먼저 암기하고 맞추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참조타입과 배열. 이전 장에서 타입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타입은 크게 참조 타입과 원시 타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참조 타입을 14장에서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배열이라는 자료형은 참조 타입에 속합니다. 배열의 자료형의 특징을 공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조 타입과 원시 타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은 자료형을 구분하는 대분류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료형은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구분하고 자료형은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구분하고 원시 타입은 다시 정수, 실수, 문자, 논리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참조 타입은 객체와 연관성이 있는 타입입니다. 근데 아직 객체라는 단어가 저희가 다루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를 하시겠습니다. 원시 타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타입의 정의를 공부할 때 실제 값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실제 데이터 값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값은 어떤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실제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 값이라는 의미는 지금 필요한 값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제 데이터 값은 지금 내가 필요한 값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리퍼런스 타입의 특징은, 참조 타입의 특징은 실제 내가 원하는 값은 힙이라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네, 힙이란 단어도 처음 나왔는데 이 힙이란 단어도 지금 당장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냥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네, 이사를 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거야 라는 것처럼 이 메모리에 공간을 나눠 놓고 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즉 어떠한 공간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객체는 무언가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해서 참조 타입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이라는 공간이 있고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객체가 내가 원하는, 내가 사용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객체가 힙 공간 안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 타입은 이 객체에 접근하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객체에 접근할 때는 주소값을 가지고 참조를 합니다. 접근한다는 것을 참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조 타입에 있는 값은 객체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원시 타입에도 값이 저장되어 있고 참조 타입에도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원시 타입은 실제 내가 원하는 값이 되는 것이고, 참조 타입은 실제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 주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의 차이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참조 타입의 대표적인 타입들은 배열, 클래스, 인터페이스 등 원시 타입이 아닌 다른 타입은 참조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타입과 달리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본 타입은 원시 타입을 얘기합니다. 정수는 바이트는 1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이렇게 정해져 있죠. 문자는 2바이트, 논리, 불린 타입은 1바이트 정해져 있지만 참조 타입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조 타입을 선언하는, 참조 타입을 정의하는 것은 특정한 틀이 없기 때문에 크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참조하는 변수가 없으면, 이 말은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객체는 저희가 많이 익숙해져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정의를 암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객체는 무언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럼 힙이라는 공간 안에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붙입니다. 1번 객체는 100번 주소, 2번 객체는 200번 주소, 300번 객체는 300번 주소, 이렇게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를 만들고 주소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어떤 변수 A가 있다면 이 변수가 주소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에 이 주소값이 있으면 이 주소값을 가지고 이렇게 참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에 40이 저장되어 있고 얘의 자료형이 int라고 가정한다면 int는 정수죠. 즉 얘는 원시 타입이라는 분류에 속합니다. 그러면 A는 원시 타입이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4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40은 실제 데이터 값을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원하는 4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를 의미하죠. 만약에 A가 나이라면 40세, 만약에 A가 점수라면 40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조 타입은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값도 마찬가지로 숫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40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도 40을 가지고 있고 이 A도 4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는 원시 타입이기 때문에 정수 40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가 똑같은 A지만 여기가 원시 타입 인트가 아닌 참조 타입인 배열, 클래스, 인터페이스 같은 타입으로 정의를 해놨다면 A는
정수 40이 아닌 주소값 40이 되는 겁니다.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40인데 이 40이 어떤 타입이다? 바로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참조 타입은 주소값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은 주소값이 됩니다. 그럼 이 주소값은 무엇이냐? 힙이라는 영역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시 타입은 널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조 타입은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널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값이란 값은 있지만 의미 없는 값, 쓰레기 값을 의미합니다. 0은 의미 있는 값입니다. 널 값과 0을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둬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0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0원. 이 0원이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제 돈이 없구나.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0이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널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너 지갑이 얼마 있어? 한 번도 지갑을 뒤져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집에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집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청소나 이런 상태는 안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집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상태는 잘 모르는 상태죠. 이런 상태를 널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을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한 상태, 초기화를 한 상태, 그 초기화한 상태를 나는 0이라고 지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과 0은 다릅니다. 널은 무언가 값은 있습니다. 그게 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그러나 개발자가 원하는 값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0은 의미가 있는 값으로 개발자가 나는 이 변수에 0이라고 입력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변수의 0은 의미가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여기 부분의 설명을 잠깐 하다가 끊겼는데, 이어서 이 불문의 설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는 변수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힙 영역에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 객체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객체는 힙이라는 영역에 있고, 그리고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주소를 할당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많은 객체가 생길 겁니다. 이때 체크할 부분은 힙이라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물리적인 공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책상을 놓는다든가 텔레비전을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힙은 이 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 객체를 무한대로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객체는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참조하는 변수가 없다면 이 객체를 제거합니다. 그 제거하는 기능을 가비지 컬렉터라고 합니다. 가비지 컬렉터는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참조 타입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참조 타입은 힙이라는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때 저장할 때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의 주소를 할당합니다. 객체를 만들고 주소를 할당합니다. 객체는 개발자가 참조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참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배열, 클래스, 인터페이스, 원시 타입이 아닌 다른 타입은 다 참조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타입과 달리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힙 영역 안에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변수에서 이렇게 주소로 참조해서 이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도 참조하는 변수가 없다면 이 객체는 제거 대상이 되고 가비지 컬렉터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객체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참조 타입은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널 값은 쓰레기 값. 이 변수 안에는 무언가 값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원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값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을 비교하였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의 예제를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공간, 메모리 공간은 쉽게 말하면 램을 의미합니다. 램. 이 메모리 공간 안에는 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스택과 힙이 나왔는데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스택은 이런 변수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스택 공간이고, 힙은 그렇죠, 객체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객체를 저장할 때는 객체를 만들고 주소값, 주소값을 할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이 선언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4개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g 변수, ag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변수, 세 번째는 name 변수, 네 번째는 com 변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변수는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g 변수는 정수 10을 초기값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갖는 값은 10이 되고요. 포인트는 98을 초기값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값은 98이 됩니다. name을 보겠습니다. name은 앞에 자료형을 보시면 원시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입니다. 그러면 이 참조 타입은 객체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먼저 이 스트링을 객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고요. 객체를 만들면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힙이라는 공간 안에, 중요합니다, 힙이라는 공간 안에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name이라는 값에 저장을 합니다. 자, 똑같이 또 string 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얘는 참조 타입이죠. 참조 타입. 참조 타입의 정의는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죠. 참조 타입의 정의는 참조 타입이 저장하고 있는 값은 객체가 있는 주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com이라는 변수는 참조 타입이 string입니다. 그러면 com이라는 값은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객체죠. string 문자열은 객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힙이라는 영역에 휴먼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주소값을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값을 com이라는 변수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10은 바로 정수가 됩니다. 이유는 자료형이 또는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라는 변수에는 98이라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98이라는 값의 의미는 바로 정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의 타입은 in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ame이라는 변수에는 1, 2, 3, 4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1, 2, 3, 4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주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name이라는 변수의 타입은 string, 문자열이고 문자열은 참조 타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 타입에 속하기 때문에 name이 가지는 값은 주소이고 이 주소를 참조하여서 이 객체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조하기 때문에 참조 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com이라는 변수도 참조 타입입니다. 이유는 스트링이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m이라는 변수는 참조 타입 변수입니다. 이유는 스트링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변수도 갖고 있는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이 5, 6, 7, 8 이 5, 6, 7, 8은 숫자가 아닌 바로 주소가 되죠. 그러면은 이 주소를 참조하여서 5, 6, 7, 8이라는 주소를 찾고 이 주소에 있는 객체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가정이 이 가정을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하는 키워드는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시스템 out print ln이란 명령어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괄하고 있기 때문에 메소드죠. 자, 이 점이 바로 참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무언가를 참조해서 또 컷이라는 무언가를 참조해서 참조가 두 번 들어갔죠. 그러면 참조 한번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참조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참조하는 의미를 자바에서는 코드할 때 이용하고 직접 코드할 때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참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마시고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을 구분해서 원시 타입은 내가 원하는 값, 참조 타입은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이론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객체 지향 언어를 다루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조 타입인 스트링으로 자료형을 선언하고 그리고 A로 변수명을 만들고 초기 값을 nul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null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값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쓰레기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A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변수는 스택 영역에 할당되기 때문에 A라는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null이라는 값이 있죠. 그럼 이 변수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초기 값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값을 null로 지정하였습니다. 초기 값을 정정하겠습니다. 초기 값을 null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값은 null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null은 쓰레기 값, 의미 없는 값이죠. 즉 이 코드의 표현은 스트링의 주소를 저장할 스트링이
스트링 객체가 있는 주소를 저장할 변수 A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변수 A는 주소값을 저장할 텐데 현재는 너를 저장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변수는 문자열의 주소를 저장할 텐데 아직 그 문자열 객체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A는 문자열 주소를 저장할 변수인데 값은 null, 쓰레기 값이기 때문에 A라는 변수는 참조할 객체인 문자열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참조 타입입니다. 그리고 값을 연속적으로 저장합니다. 일단 배열의 자료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int는 정수죠. 그리고 뒤에 대괄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대괄호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값을 연속적으로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를 이렇게 하나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 똑같은 int를 옆에다가 붙여서 저장, 이렇게 붙여서 저장, 이렇게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로 값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이 공간을 0번 인덱스, 여기를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첫 번째 이 int, 이 부분에는 여기 영역 안에 이 공간 안에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7을 저장했다, 또는 10을 저장했다, 12를 저장했다. 이렇게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배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값을 연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의미로 얘를 확인해 보면 int라는 정수값을 연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연속적으로 저장한 요것이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여기 하나의 배열이 됩니다. 이 배열의 각각의 값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니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인덱스를 매깁니다. 0번, 1번, 2번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변수의 이름은 array입니다. array라고 제가 지정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배열의 변수는 네이밍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개발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array라는 변수는 이 배열을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rray라는 배열은 new int 요 코드를 볼게요. 이 new가 바로 뭐냐면 힘 영역에 객체를 만드세요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이 되겠습니다. 배열은 참조 타입입니다. 그럼 배열은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new라는 연산자는 배열을 만들어 달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이 new라는 연산자가 배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어떤 배열을 만들어 다냐, 어떤 배열을 만드느냐가 바로 여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int라는 배열, 이 표시가 배열입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배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nt를 저장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int의 배열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힙이라는 공간 안에 이렇게 배열 3개짜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배열은 인덱스로 구분을 합니다.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됩니다. 이거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이 코드는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만든 객체는 배열 객체입니다. 이 배열은 연속적으로 3개의 int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힙이라는 공간 안에 이런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 이 배열의 주소값이 이렇게 뭐 1, 2, 3, 4, 이 주소값은 크게 이 주소값의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소값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은 3개의 숫자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nt a는 7 하게 된다면 a는 한 개의 값만 저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배열로 저장한다면 지정된 크기라고 합니다. 길이, 이 길이만큼의 정수를 한꺼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변수로 3개의 정수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수명이고, 이 변수명이 얘가 되고요. 그리고 힙이라는 공간 안에 int를 3개 저장할 수 있는, int를 3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열은 인덱스로 구분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 1, 2. 그래서 이 윗부분이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값이 됩니다. valu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코드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 보겠습니다. array라는 변수에 1번 인덱스라는 의미의 코드입니다. 그러면 array라는 배열을 참조해서 1번 인덱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rray라는 배열의 1번 인덱스에 100을 대입하라. 여기 값을 100으로 바꾸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입 연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array 1번 방에 100의 값을 대입해라. 즉 array 1번 인덱스에 값을 100으로 저장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콘솔에 출력하는 system.out.printl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콘솔에 출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array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2번 인덱스의 값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0을 의미하겠죠. 0을 출력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콘솔에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rray 2번 인덱스, 얘는 0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는 0 더하기 100이기 때문에 최종 100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때 여기 있는 코드와 여기 있는 코드가 다른 점은, 여기는 대입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배열의 2번 인덱스에 있는 배열 값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array 배열의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참조하고 별도로 플러스 100이라는 연산을 수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의 값은 변동은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코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array 배열의 0번 인덱스, 얘가 의미하는 value는 여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array 1번 인덱스에 있는 값,
하니까 10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산자가 2개가 나왔습니다. 연산자가 2개가 나왔을 때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산을 실행해 가면 됩니다. 대입 연산자와 더하기 사칙 연산의 더하기 연산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칙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합니다. 현재 RRAY 1번 인덱스에는 10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고요. ARR 1번 인덱스를 참조하면 100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하기 1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101이 되겠죠. 이 결과가. 이 101을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array 0번 인덱스 값에 대입을 하라. 즉 여기 값에 이렇게 101을 저장을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장에서는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을 비교하여 개념을 공부하였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참조 타입 중에 배열을 공부하였습니다. 배열의 특징을 기억하시고 배열의 예제 코드를 통해서 배열의 인덱스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값이 의미하는 부분을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전에 배운 자료형의 개념에 분류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료형과 타입은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료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료형을 공부할 때 자료형의 종류를 분석하기 전에 자료형이 참조 타입인지 원시 타입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자료의 타입에 따라 저장되는 값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니 이것을 익숙해지는 것이 객체를 정복하는 길입니다. 객체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이론이므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잘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도 수고하셨습니다.